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월 500 임대료 받는 엄마의 상가 투자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오늘로 3번 정도 읽게 되었는데요. 책 내용이 좋아서 정리를 하려고 아이 색연필이랑 그리고 연필을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당신도 하루빨리 상가 투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응원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상가는 다른 물건에 비해 고장이나 수리 등의 이유로 임차인에게 시달리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인테리어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종목은 정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저자 역시 저처럼 책을 통해서 정보를 쌓았는데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수없이 따지고 매수한 첫 상가의 임대료 80만원이 통장에 찍힌 순간을요. 처음이 어렵지 시작이 반입니다. 대출 앞에 벌벌 떨던 월급쟁이가 상가주가 되어 가게에 보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상가 임대 수입에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강제 저축을 시작하자. 저자는 1억 6천만 원 중 대출 금액 중 최초로 갚은 돈 중도 상환액이 36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단돈 360만 원. 이 금액도 신랑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금액인데요. 저자는 집도 사고 외제차까지 샀는데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매월 100만원씩 나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무조건 대출 이자액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이 있을 때마다 대출을 상환했다고 하는데요. 대출금을 자주자주 은행에 들려서 갚다 보니 은행원과 친해졌고 대출금 상환 흐름을 더 잘 정리하고 싶어서 엑셀 파일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있는 대출 이자액을 줄이기 위해서 소액부터 갚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는 단돈 1만원이라도 생기면 갚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 은행원이 이렇게 적은 돈을 갚으신다고요? 라고 놀랬다라는 장면이 적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행원도 이 저자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배움에서 활로를 찾다. 저자는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라는 책을 읽고 네이버 밴드로 독서 모임을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오늘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가 책에 추천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저자가 투자한 것은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는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금 간에 차익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인데요. 당시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와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10가지 제언 중 가장 좋았던 부분은 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매도인이 협상 자리에서 1천만 원을 올린다면 보통 사람들 중에서는 기분이 나빠서 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분 나빠서 감정대로 안 산다고 하지 말고 상승장은 매도인의 우위장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잘하고 크게 보면서 이 부동산이 가치가 있다면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계약 전에 매도인이 저에게 1,000만 원 더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거기서 저도 안 살게요 라고 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상승이 하고 있다면 당연히 매도인은 1,000만 원 정도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에 저는 더 큰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모르는 지역에 투자할 때는 작은 단서도 놓치지 말 것.
매도인 혹은 매물을 내놓는 공인중개사 주소가 멀리 있으면 협상이 쉽다. 매물이 빨리 사라지는 이유를 파악해서 좋은 물건을 확보하자. 분양상가는 멀리했다. 높은 분양가도 문제지만 당장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 필요했다. 상가 투자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갖고 있는 자금도 적어서 분양상가 투자는 이르다는 판단이 들어 시세 차익이 있는 임대 수익률만 추구했다. 89페이지. 저자는 매매가 2억 원 미만으로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시 1층 상가는 수익률 5% 이상, 2층 이상 상가는 수익률 6% 이상만 찾았습니다. 상가 매수 포인트. 저는 임대차 계약서 분석하기가 참 도움이 되었는데요. 남은 임대차 기간과 계약 연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계약 연장 여부가 적혀져 있지 않으면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다른 비슷한 상가의 공실이 있는 율, 공실 시 관리비가 얼마인지, 임대료가 제 날짜에 들어오는지, 인근 비슷한 상가와 비교했을 때 임대료가 적정한지, 임차인의 장사가 잘 되는지, 공실 시 임대차를 맞추는데 소요 시간까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적혀 있어요. 임대료가 제 날짜에 들어오는지는 매도인에게 임대료 입금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고 2, 3개월 내역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상가는 철저히 수익의 싸움이라 임대료에 따라 매매가가 결정되므로 안정성을 높이려고 함부로 임대료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 임차인과 월 100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다면 임대료를 10만원 깎아서 월 90만원을 해주는 것보다 1개월 렌트프리를 해주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100만원으로 기재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가 매도 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급한 마음에 수익률을 낮은 상가를 사지 말고 안전마진 확보를 위해 아무리 못해도 수도권 기준 서울을 제외하고 수익률 5% 미만은 매수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저자는 6%를 기준으로 듭니다. 시드머니가 충분히 있고 끈기 있게 좋은 물건을 기다릴 시간이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월 500 임대료 받는 엄마의 상가 투자 시크릿 북 리뷰였습니다. 부자 되세요.